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것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그 우원식에 대한 그게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가결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자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분이 들어왔네요. 국민의힘 쭉 이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예. 아마 들어오면 이제 곧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꽤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꽤 많이 이제 오늘 표결에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쭉쭉 이제 자리에 들어와서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 아예 이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직접 참석을 해서 일단 당론으로는 부결이겠지만 뭐 이미 개인적인 어떤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찬성의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에 뭐 그 자율투표 소신 투표가 된 거죠. 네. 예, 당론은 기존의 당론이 유지가 되지만 사실상의 자율투표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근데 지원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친윤들의 시나리오는 그거였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옹립을 하고 네. 대면 책임을 물어서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몰아낸다. 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민전 최고가 제일 먼저 그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탄핵이 통과되면 지도부는 총사퇴해야지 그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아까도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다 총사퇴를 해야 되는 그 사유가 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가 이래저래 그 제 뇌피셜로 따져봤는데 이렇게 돼야지만 돼요. 뭐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은 정당한 것이었고 대통령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우리가 지켜드려야 했었는데 왜 못 지켜드렸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한동훈한테 다 그러니까 당신 사퇴해. 이래야지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김민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는 자기는 계엄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엄 옹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중대한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계엄이. 그러면 계엄을 중대한 잘못이라고 얘기한 권성동 의원이 계엄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시급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한동훈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죠? 네. 그게 막 흑백 논리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를 사퇴하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계엄을 찬동하지 않는 한 그 사퇴하라는 논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개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요거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한번 일단 목소리를 한번. 네,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박찬대 상정했습니다.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탄핵 소추안이 상정이 되면 이제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번에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제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박찬대가 하는지 보겠습니다. 박찬대가 네, 제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1차 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외교와 안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미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이쪽을 우리가 하고 일본과 가까이 되면 이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갔는데 이것들은 자기들이 실수라고 그러고 이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수사 상황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탄핵을 얼마나 멋대로 썼는지도 또 알 수 있는 거죠. 전에 뭐 막 국제 정세에서의 불안을 뭐 조성했네 어쩌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옛날에 막 넣었었잖아요. 네네. fukushima 관련된 거 뭐 별의별 거 다 존경하는 넣고 그건 이제 국민 완전 여러분. 정치 공세용으로 쓰다가 네. 이제는 우원식 그런 거 다 국회의장과 집어넣으면 심리 기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뺀 거죠. 그게 민주당- 자기들도 사유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민주당의 그 폭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 사안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동일선상에 놓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네. 제가 보기에 진짜 아슬아슬한 동타임이거든요. 네. 저는 참 이게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 통과 이유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혼란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은 어쨌건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무조건 이재명에 대한 집권 플랜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모든 걸 하여튼 밀어붙여서 이재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재명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탄핵 이 문제와 이게 조금이라도 끌어지면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관이 6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3명이 더 임명돼야 되고 4월 달 되면 또 2명의 재판관이 그만둡니다. 이제 네. 저 당시에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이 문영배하고 뭐 이미선인가요? 그만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백이 길어지면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항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의 6개월과 정말 이 윤석열의 6개월 이게 충돌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가 제일 저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변수 하나를 추가하자면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 심리가 정지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 그 문제가 또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죠.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3달 걸렸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변론권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거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6개월인데 여기서 함정은 이재명은 3개월 뒤에 항소심까지는 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그것도 폭풍과 몰아칠 거기 때문에 6개월 싸움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항소심 판결이 난다는 거. 네. 그럼 항소심 판결이 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주당도 이재명은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못 견디는 거 아닌가? 이제 요 상황이 오는 것도 굉장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죠. 그 구 변호사님 요거 하나 질문할게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계속 자기 국회 추천 복수를 안 하고 있다가 네. 부랴부랴 이제 자기 2명 하고 국민의힘 1명 하고 그리고 요번 달 내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뭐 이번 달 내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자 그런 건데 네. 만약 오늘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은 이제 헌재로 넘어가면 탄핵 재판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6명이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임명장을 받은 3명이 합류하는 식이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9명 완전체를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6명이 먼저 기록 검토는 하겠지만 심리는 그거를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공개 변론 형사 절차를 준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거기에 이제 검사 역할을 하고 약간 공개 변론처럼 진행될 때 그때는 9명 꾸린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서류 심사는 먼저 송부받은 서류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심리는 9명이 만약에 이번 달에 채워질 것 같으면 채워지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헌법재판소 이 그 심리도 보면 이제 지난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끼리 이제 다퉜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참가를 하고 특히 이제 내란죄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 이 쟁점이 아마 크게 붙을 것 같아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게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 행사기 때문에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란의 어떤 부분도 지금 이번에 보면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 이거 자체가 사실 내란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를 갖다가 그렇게 계엄군을 들여보내고 또 중앙선관위를 들여보낸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이제 체포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내란의 헌정 문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시사하기 때문에 내란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데 우리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이제 선례가 되는 판례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볼 수 있는 게 일단 통치행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사실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통치행위를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께서 이런 민주당의 폭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도로에 군인들이 나오고 행정권에 대해서 군인들이 나오고 이러다가 해제 요구를 받고 풀었다. 라고 하면은 개헌법대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럴 필요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서 논쟁하는 건 그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로 다투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거는 헌법과 개헌법에서 안 되는 국회를 들어가고 그렇죠. 체포를 지시한 그 아까 3가지 있죠.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해제 요구를 방해하려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진실 공방으로 간다는 게 통치행위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행위라는 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그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요건을 그 국가 긴급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근데 그 자체가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아. 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은 통치행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돼. 그러면은 다시 그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므로 그때는 이제 내란죄 성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따지는데 지금 일단 구속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네. 이제 중요해지죠. 그 뭐 사실 한두 명이 증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해서 지금 뭐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누굽니까 방첩사령관 네. 뭐 등등이 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또 기록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아마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잖아요. 결국은 남는 쟁점은 결국은 그거고 핵심 네. 쟁점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근데 뭐 비화폰이나 뭐 이런 것들로 통화했을 경우에 얼만큼 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증거가 확인되면 진술이 맞부딪히는 사건은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치호님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만약에 가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친윤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한 대표를 흔들어 댈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앞으로 관건이 아니겠어요? 예, 관건인데 저는 뭐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게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뇨한 최고위원의 대화.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뇨한 최고위원 최고위원 사퇴할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뭐 오보다 하는 뭐 얘기가 전혀 없어요. 네. 두 명의 당사자가 그런 거 보면 그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렇다면 이뇨한 최고위원은요. 여러분들 친윤으로 분류가 되지만 네. 이분이요. 1980년 5.18 때 그 네. 시민군의 통역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오리지널 전라도 아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적으로 좀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다.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만 네.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그래서 친윤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 계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하는 입장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가 사퇴한다면은 일단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3명 플러스 장동혁, 진종호 중에 친한 최고위원 둘 중에 한 명이 여기 합류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봐서는 제일 확실한 김민전 빼고는 확실한 사람이 지금 없어 보여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장동혁 최고위원도 사퇴를 하지 않겠다. 네, 장동혁 최고위원 이제 입장이 선회가 됐죠. 지금 유일하게는 김민전밖에 사퇴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럼 김민전 최고위원은 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공석이 되면은 뭐 전국위원회든가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서 네. 보궐로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제 과연 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당이 어떤 뭉칠 수 있느냐, 그다 아니면 지금 이 친윤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 대표를 흔들어대면서 무력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 계엄령에 대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명태균이 말이죠. 최근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원래 그 누굽니까 이 박주 누구죠? 이 세월호 변호사 세월호 박주민. 박주민이가 의원. 아마 면회를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박주민이가 면회를 안 오니까 아마 본인은 민주당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박주민이가 안 오니까 면회를 그걸 그냥 검찰에다가 이번 계엄 이후에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바로 황금폰이란 건데 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윤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만약에 공개가 되면 사실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감정의 영역만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더 슬그머니 빠져나가실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 아니다, 배신자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뒤로 그냥 이미지만 챙기려고 하는 건데 네. 결국은 굳은 일 해결해 가면서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 입장도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윤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 있는 황금폰이라는 게 있다. 검찰에서 그걸 쫓고 있다라고 했을 때 숨겨놨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어요. 아, 이러고 바로 이미 제출을 한 거예요. 네. 이 타이밍에 자기도 누군가하고는 딜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뭐겠어요? 이 타이밍에 딜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친윤 쪽에서 지금도 방송에서도 부르면은 섭외 잡아놨다가 또 취소하고 도망가고 이런 분들 많대요. 네. 앞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분들은. 결국은 이게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자꾸 그 말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되어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다 막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구속이 막 되고 나니까 점점 그분들의 말은 설득력을 잃어가잖아요. 여기 명태균까지 가세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맞는 말 하는 분들만이 다시 또 나중에 민주당과 맞서 싸울 때 5대5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바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당만 안 깨졌으면 좋겠다. 그때 탄핵도 뭐 큰 상처였지만 박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뺏긴 건 탄핵 이후에 분열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표 합치면 오히려 넘었어요. 네. 합치면 이겼지만 저는 그게 뭐 다 우리 표다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5대5 싸움은 됐었던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만 안 깨지고 수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거고 여기에서 그 윤상현 의원도 그래요. 이재명한테 정권 헌납할 거냐 그거 하나가 논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여기 있는 어벤져스만큼 이재명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나요? 그렇죠. 그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해가지고 당도 안 깨지고 5대5 싸움에서 이기자라고 하면서 머리를 짜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입법권을 가지고는 이재명이 지금 탄핵안 20몇 번을 또 했죠. 지금 하는 행태 보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국정이고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집권밖에 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대통령 권력까지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면들이 이번 탄핵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이 이제 차분하게 이 생각하실 부분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하지만 이재명의 이 횡포, 어떤 폭정,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해내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고 그랬을 경우에 저는 국민적 지형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자, 감독님 지금 여의도 앞에서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한번 사진을 보여줄까요? 지금 보시면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쪽 이 여의도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여의도 대로에 거기에 사람들이 쭉 찾고 여의도 공원 이쪽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요. 이게 처음엔 T자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로 줄이 길어지면서 저 네. I자가 되네요. 왕자 I자가. 비슷하게 뭐 되네요. 왕자. 네. 중간에도 좀 있고요. 네. 예, 임금왕자 한자. 네. 뭐 그런 대열로 지금 참 세기도 힘들겠어요. 네. 예. 오늘 하여튼 많은 아마 시민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이번에는 보면 와. 꽤 많이 참가를 한 제가 것 그 영상을 보니까요. 네. 그 2016년 그 광화문 촛불 시위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아이돌 응원봉. 응원봉. 응원봉 갖고 나가서요. 그리고 운동권 민중가요 이런 것도 없고 딱 K-팝 부르면서 하고요. 그게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어둡고 뭐 장엄하고 그 무겁고 뭐 진중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뭐 경쾌하고 발랄한 또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선결제라고 하는 새로운 또 문화가 네. 예, 뭐 주변에 커피숍부터 해갖고 뭐 저 국밥집 뭐 이런데 선결제 해주는 뭐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이 탄핵 집회가 굉장히 무겁고 어둡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뭐 축제 비슷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외신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여러분 저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게 이재명 지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비상계엄 즉 군인이 동원돼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고 이게 이재명 지지와 이꼴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현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정말 설득력 있게 반성하고 또 새롭게 어떤 태어나겠다는 인상을 준다고 그러면 저는 전혀 다른 어떤 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재명 지지자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뭐 또 윤 대통령 뭐 잘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아마 저쪽으로 다 갈 분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아마 그런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다음에 지금 출당도 지금 뭐 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만이 지금 사실은 이런 윤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의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부로요. 예, 이런 그 탄핵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이 충돌은 좀 일단 끝나야 됩니다. 네.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장이 좀 열린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부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뭐 거기서 차분한 심리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거고 또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그 인용을 하라, 기각을 하라, 또 찬반 집회가 열리겠죠. 네. 근데 지금보다는 뭐 규모가 훨씬 줄어든 형태로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저는 이제 국면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프레임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뭔가 질책과 어떤 심판 이런 국면이겠지만 그 하면 지금 사실은요 정말 대한민국 지금 신인도 그다음에 경제 문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 일자리가 중요하고 내 지금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미래를 저는 바라본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민주당처럼 계속적으로 저렇게 국정을 방해하고 저렇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판단에 국민들의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에 대한 정말 따뜻한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렇게 불꽃을 이게 점화를 시키고 싶었지만 자기가 끌어모은 집회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다가 이번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집회하고 이 집회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딱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지금까지 버티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잘못들 그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의 허들을 넘게 해준 면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많은 어려운 허들들도 다시 또 이재명의 잘못이 우리를 또 앞으로 이끌어주고 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 이제 6개월만 버티면 되는데라고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할 거거든요. 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보다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잡잖아요. 더 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 공포스럽고 입법, 소름 행정 돋. 다 가지잖아요. 다 갔죠. 네. 저는 제한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그러고 저 직접도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통제다. 총통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저는 되돌아올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야당 시절에도 의원 그들 자강하고 있는 거 가지고 법 제도를 다 뜯어 고쳐 버렸잖아요. 네네. 다 가진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까지 갖고 있는데 음. 더 못할 것도 없죠. 음. 그리고 저는 그게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5년 뒤에 내려올까요? 자기 5년 뒤에 무슨 일 당할지 자기가 제일 잘 알 텐데 네. 그러면은 자기를 그 이후에도 못 건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나라를 완전 박살을 내놓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네. 자기가 정권 잡으면 이거보다 더 심할 겁니다. 참 그 말씀이 귀에 오네요. 네. 총통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네. 부분들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좀 전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저게 끝났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제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아마 바로 이제 투표 그 들어갑니다.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예, 거죠. 예. 표결에 들어가고 이거 뭐 찬반 토론은 없는 건가요? 찬반 토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찬반 토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찬반 토론을 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표결에 들어가고 표결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뭐 들어가는 건 자율로 하고 네. 당론은 부결로 하겠지만 또 얼마나 이제 이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참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드러나진 않고 뭐 본인들 뭐 입장 표명한 분들이 있지만 입장 표명 바로 이제 찬반 투표로 예, 바로 들어가는군요. 예, 바로 네, 이제 시작하네요. 간표위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설정이 돼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이제 투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의사국장이 지금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투표의 결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참 글쎄 이제 뭐 아마 투표 결과에 들어가면 조만간 이제 결정 날에도 한 20분 정도 걸리나요? 예, 그러니까 뭐 5시 안으로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뭐 가결로 일단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을 수습해내고 뭔가 이제 당을 내부적으로 어떤 통합해내고 하나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를 들어서 당을 더 분열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투표 결과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그 감독님 오늘 그 저희들 보내주신 분들은 잘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예, 내일 저희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응원해 응원해 주신 주신 분들은 내일 저희들이 네. 호명하고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저희들은 오후에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투표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 20-30분 정도 투표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마 결과는 여러분들 다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서로 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는 어벤져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정말 내년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저희가 꿋꿋하게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